그럼 지금부터 8주차 화요일 안양대첩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의 뜻을 모아 1절만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거들 떠러 대한 사람 대한민국 길을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주까지 전반기 전투였다면 8월 15일 국민혁명의 날을 기점으로 그 이후로는 후반기 전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15일 행사를 마치고 8월 16일 이곳에서 금요일 집회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주셔서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모여주신 우리 여기 동지들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요일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9주차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후반기 전투가 정말로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기 전투를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면 과천대첩에서 안양지청으로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열렬한 어떤 그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는 상당히 그 전반기 전투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엄청 거뒀고 앞으로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주 우리 장재원 박사께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장재원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토요일 날 명동에서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민경욱 의원도 됐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때까지 추정인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에는 저 명동에 가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저 엄준장이 갖고 이 깃발이 명동에 올라가니까 명동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깃발이 얼마 큽니까? 와, 이게 정말 이게 한양대첩에 또 우리 저 가수도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담당인 이제 김지훈 검사한테 서류를 지금 3개 제출하고 왔습니다. 1번 제일 중요한 게 서버 압수수색 사인하신 분들 2,500명을 지금 탄원서를 제출하고 왔거든요. 깜짝 놀래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수협법칙 싸움인데,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시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22기 지만원 박사님이 제가 주장한 대수협법칙이 정확하게 맞다고 글 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출력해가지고 보냈는데, 지만원 박사님은 본인이 그 확률 통계 쪽으로 저보다 잘하니까 대수협법칙 갖고 자기가 논문 썼다. 그러면서 장 박사가 정확하고 더군다나 컴퓨터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맞다 해가지고 했고, 또 어느 또 의대 나온 교수님이 요번 21대 총선에 대수협법칙이 어긋난다고 의대 교수님이 또 그래프까지 그래가지고 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대수협법칙에 따르면 무조건 1% 플러스 마이너스 1%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선거 결과가 처음 다 20% 넘어갔다. 이건 100% 전산 조작이다. 해가지고 의대 교수님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지금 제출했고, 또 매일매일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더니 막 여기서 도장 꽝꽝꽝 접수된 그냥 바로 올린다고, 김지훈 검사한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말하기 되는데 막, 특히 우리 지난번에 어떤 선지자분이 막 딱 끝났기는 왜 끝났으면 여기서 접수 안 해주지, 그죠? 예, 접수를 해줄 리가 없지. 제 남바가 살아있으니까 접수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테스트에서도 해. 그냥 검사님 열심히 합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합니다. 한 페이지 써가지고 제 번호 딱 따가지고 갖다 주면 바로 올라가 버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내일은 이제 사실 지난번에 한 번 오셨댔는데, 육군사관학교 그 수학과 통계학과 교수했던 분이 대법원 판례를 보고 거의 기절했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타이핑 줬습니다. 아니, 대법관들 당신들 말이야, 이런 거 대법관 판례 만들 때 통계학 교수들한테 의견까지 들으면 되느냐. 순 엉터리라고 직접 썼어요. 판례가 엉터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내일 제출하면서, 저는 그 판례집을 5월 달에 이미 그 대법관 3명 그 고발했거든요. 그는 이제 안양지청으로 온 게 아니라 대검으로 가서 서울경찰청으로 바로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 김지훈 검사님이 알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넣어가지고 하려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자료가 계속 오는데, 어느 또 목사님이 또 자료를 또 줬어요. 장 박사님, 이거 출력해가지고 김지훈 검사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또 조금 전에는 경상도의 교수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회 받았는데, 그 교수님은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서 받았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했고, 그분은 이제 물리학 교수했더라고요. 물리학 교수했는데 이번 선거 엉터리라고 저한테 지금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토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해돼야 되니까, 이해되고 나면 또 이제 검사님한테 갖다 주라면, 지금부터는 새 싸움이 아니고 대수의 법칙과 수학 이런 걸로 선관하고 싸우니까 저희들 당연히 이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육사 선배님한테 부탁해서 육군사관학교 총구국회 동지의 이름으로 또 대수의 법칙이 잘못됐다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거를 주면은 이제 제가 또 검사님 갖다 주고, 그러면 육사 총국 동지회가 성명서 내면 그 다음 날은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막 ROTC, 오로지 이제 수학으로 하는 거니까, 오로지 대수의 법칙이니까 계속 제출하고,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의 이유가 수학으로 이겨야 김지훈 검사가 압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관위하고 장 박사랑 맨날 대해서 수학 싸움인지 그만하고 서버 까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대수의 법칙으로 일단 수학으로 이론으로 싸움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검사님이 다 보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서버 압수수색 하자.
근데 이미 서버 압수수색하자고 국민들이 원한 2,500명의 탄원서가 오늘 제출했으니까 그 검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 압수수색 명분이 점점 생기고 글이 계속 올라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매일 이제 하루에 한두 건씩 이제 검사님한테 자료를 계속 줘서 검사님이 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DJ는 이제 뭐 지청장님이 윤석열 대통령 명 받았지 않을까 하는데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앞으로 여기 못 올 것 같은데 같이 7주 동안 같이 했던 안동의 제가 흔히 말하는 고발성결한지인가 뭘 오해했는지 어땠는지 안 나타나면서 그냥 막 광화문에서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아까도 어떤 분이 장봐서 뭐 안 한다 뭘 안 해 검사님이 좀 이제 해보세요 그냥 써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검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딱 갖다주면 요 검사님한테 바로 올려준다니까 검사가 지금 매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뭐 5분을 하든 10분 하든 계속 누군가 업무협조하고 또 본인이 대수의 법칙을 잘 모르면 대학 교수님 불러다가 한 2시간 더 공부할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래도 사법고시 공부했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가지고 했는데 기무지청장님도 뭐야 이거 보면 뭐 금방 알지 뭐 공부하면은 다 아는 거고 과연 이제 서버 압수수색 언제 할 거냐 언제 어떻게 군사작전 하듯이 빵 치는 시간만 이제 추석이 될까 어떻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김중배 위원장 같이 가가지고 일단 저 집회 신고를 한 달 또 이게 집회 신고 한 달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추석 다음 날까지 일단 그 집회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그 추석에 가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또 한 달 더 하고 이거 뭐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마니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 김무재 청장이 쇼분하겠지 그 전까지 인간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구청장에서 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실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안에 이제 몽골 텐트가 2개가 있는데 이거 한 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개만 이제 놔두고 한 개는 철수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부담도 안 되게끔 뭐 협조했더니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좌우지간 하여튼 저희들은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태극기 들고 이제 지청하고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됩니다. 무조건 3시에 에코가 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피곤하신 분 힘드신 분 안 가도 되는데 행진을 왜 해야 되는가 가만 생각하니까 여기 있다 가면은 검사님들 잘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구국단체 대구 갔을 때 막 태극기 많은 거 아니에요 놀래가지고 막 경찰이 막 나오고 이랬는데 몇 명이라도 지청 앞에서 뭐 만세삼창을 하든 뭐 검사님 화이팅을 하든 잠깐 한 20-30초 서가지고 그래도 애국 국민들이 와서 이 더운 여름에 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지금 토요일 일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좀 하더라도 아니면 반바퀴만 돌더라도 시청 앞에서는 반드시 김무재 청장 화이팅 뭐 검사님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번 구원을 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덥더라도 아니면 반바퀴 가다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할 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뭐나 하여튼 좌우지간 지금부터는 오로지 이제 이 새보다 그거는 이미 검사님이 압수의 영장을 뭐 많이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류를 많이 줘가지고 일단 대수의 법칙을 수학으로 싸고 이긴 다음에 아무래도 안 되지 그죠? 제가 명동 가서는 다음 주에는 그래프를 좀 보여줄 텐데 오늘 아침에 주옥순 엄마 대표가 요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전현희 그잖아요? 전현희 그래프를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 전현희도 가짜지. 그래프가 X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주옥순 엄마 대표가 너 가짜지 내려와 막 할 것 같은데 그래프로 출력할지는 모르겠는데 했더니 요번에 이재명도 가짜, 원내대표도 가짜, 김민석이 그놈도 가짜, 이현주도 가짜 사진 찍어가지고 몇 장 올려놨는데 이 가짜가 이게 정말 정말 창피하지도 아니 가짜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뭐 하시나 모르겠어. 가짜 국회의원 그냥 서버만 딱 가면 그냥 끝나는데 그죠? 근데 말로는 안 되잖아. 그래프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프로그램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나오니까 이거 뭐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하면 끝나는데
대통령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후, 아니 막 추석 끝나는 그 다음날 막 신나던 거 해가지고, 저희들만 좀 피곤하지만 가든 애고 간다는 심정으로 하루에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여튼 뭐 추석 전후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중요한 거 있으면 여기 검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 하나 써갖고 한번 넣어보세요. 딱 도장 찍어가지고 딱 올려줍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쌍두마차라고. 그 쌍두마차가 이제 김지훈 검사하고 오세진 검사인데, 이 김동훈 인마가 안 나타나는 바람에 오세진 검사님 아마 김지훈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때, 오세진 검사는 김동훈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 그 참 데려올 수도 없고 본인 소리 지금 해도 될 거야. 저희들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참 설명도 못 하겠고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오세진 검사 뭐 제 담당이 아니니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저는 이제 김지훈 검사. 그랬더니 아까도 제가 그 탄원서 2,500명부 딱 했더니 딱 그래요. 아 박사님 이거 근데 본인들이 다 알아. 안내실에서 저는 5명이고 김동훈이는 7명이니까 요거 저 5명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응? 그런 거 보면 걔도 살아있는데 할 수 없고, 하여튼 뭐 걔는 걔고 저는 이제 하여튼 김지훈 검사랑 김무지청장님하고 계속 가는 거니까, 하여튼 좌우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영어로 keep going 계속 가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4년 전에는 선관위에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발장에 대수의 법칙을 넣으니까 선관위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관위가 답변한 거를 누굴 통해서 하냐면 과천 경찰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선관위가 대수의 법칙을 제가 했고 대수의 법칙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저도 갖고 있고 김무지청장도 갖고 있고. 근데 그 내용도 이제 아까 이제 육사 즉슨 교수님한테 보여주니까 야 장 박사 이게 장난 아니야 이게 뭐냐 이게. 하여튼 뭐 이제 실제 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기 김지훈 검사가 나쁘게 말하면 시켜는 아직까지 크로스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하고 경찰이 같은 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 그죠? 크로징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좌우전 김지훈 검사가 아직 크로징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은 와서 웃고 즐기고 갔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무지청장님 화이팅! 화이팅! 김무지청장님 화이팅! 김지훈 검사 화이팅! 김지훈 검사 화이팅! 김지훈 검사 화이팅!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이틀 동안 쉬시고 오늘 월요일날 이렇게 뵈니까 매일같이 나오신 여러분들이 조금 피로가 좀 회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요일날 중앙우체국에 와서 저하고 장재현 박사님하고 저 앞에 그 호랑이 깃발하고 3명이 가서 민경욱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를 같이 만나서 연설도 하고 앞으로 같이 우리는 이제는 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간다. 국민만 보고 바라보고 하겠다 해서 우리가 선언을 했고 협조를 전폭적으로 해주시기로 하고 우리와 같이 어떤 그 사사로운 개인 간의 어떤 그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대의 명분이 애국하는 길이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호불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하기로 했고 그분들이 국민 속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분의 또 많든 적든 조직은 있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파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간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고 여기에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 안 나오시고 나오시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나가라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가고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생 한 70 넘으신 분들은 자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종교에 여긴 별로 관심이 없고 종교와 관련이 없는 분들 많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나가는 어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페이스 조절하기 어려워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지만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애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절규하듯 울부짖는 삼복도위에 그런 모습을 대통령실에서 보고 내가 어떻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며 보수를 어떻게 보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계기가 판단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어차피 192석이 민주당의 그 등살에 말 같지 않은 그 개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정당에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은 대로 스트레스 받고 국민들도 전현희가 김건희 여사도 뭐 살인마고 윤석열 대통령도 살인마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보도를 보면 그 보도를 보는 국민들도 속 뒤집어지고 그래서 TV를 현재 안 보는 실정인데 어쨌든 누구의 보고가 됐든 그런 내용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그래. 나 같으면 그럴 바에는 남자라면 그래 좋다. 너희들 등살에 민주당이 달달 볶으면 볶을수록 차라리 대통령이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쉽게 해라. 어차피 이래도 시달리고 저래도 시달릴 바에는 보수파 애국 시민들 뭔가 있다고 하는 이 서버 이것만 까면 백일화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까면서 이대로 가면 만약 이거를 안 까고 넘어간다? 그럼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선거는 누가 말해도 앞으로 선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 심장에 꽂은 칼이 헤집어서 서버 압수수색을 해서 백일화에 드러나도록 서버 압수수색하면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건 누가 장난쳤구나 뭐 해킹을 했든지 북한의 소행이든 중국의 소행이든지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국민의 심판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심판이 왜곡된 거잖아. 결과적으로 왜곡됐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1대는 지나갔지만 22대 총선은 무효화가 돼야 되고 그 바탕 위에 이 나라의 정치권의 지형도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의 모든 법과 법률과 모든 것이 잘못된 거라면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 안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이 나라 뭐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쪽박치는 길이고 잘못된 것도 뻔히 알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된 것은 5.18과 이 서버 22대 국회 서버 압수수색해서 이걸 까라는 거 이거 안 까면 이 나라의 애국자가 자기가 수혜를 받는 민주열사라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가문의 영광을 깔아오니까 그거를 숨기고 뒤집어 놓고 안 보인다? 그럼 정당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5.18도 까고 부정선거 압수수색도 이것도 까라. 까서 5.18이 진짜 거기에서 부상자가 생겼고 사상자가 생겨서 5.18 유공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예우하자. 왜? 그 사람들이 했던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발전됐다고 보면 인정하잖아.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면 5.18 민주주의 민주열사는 까자 말이야. 까. 3살 먹은 놈이 5.18 나갔고 엄마 젖 먹다가 경기 잃어서 정신병자 됐대? 그런 사람이라면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지. 밥 먹다가 3살 먹은 놈이 5.18 총소리에 숟가락으로 목젖을 쑤셨대? 그런 사람도 간접적인 민주열사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전혀 이해관계 없는 데서 민주열사가 됐다는 거를 그거를 숨기면서 시시하고 전국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민주열사라든가 이런 거는 보훈 대상자 국가에서 민주주의 열사라든가 애국지사로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심판해야지. 광주 전남도청에서 하고 몇 명이서 끼리끼리 손잡고 가서 인후보정 서갖고 얘 그때 얘 3살 먹었는데 젖 먹다가 놀래갖고 젖을 남기다가 천식기가 와갖고 지금 얘 고통받는
유공자라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그거 해주고. 그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2살 먹은 애가 지금 유공자가 됐다는 거야. 에? 왜 유공자가 됐는데? 그런 걸 까라고 하면 당당하게 깔 수 있는 게 이 나라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걸 까지 않고 뒤집어 놓고 근처 말도 못하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다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이 나라가 뭔 나라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요? 서버도 압수수색 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와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하면 그 원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한번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3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부정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선거 당락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 서민은요 편의점 가서 빵 하나 먹다가 훔쳐 먹다가도 깜빵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주영 집에 들어가서 1,000억어치 물건 훔쳐가서 한 10억 훔쳤는데 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아무 가정사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야 결국 논리가. 우리가 있잖아 그게 정당한 법치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딴 어떤 정부의 중앙정부 어떤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했던 중앙부처에서 했던 무슨 소수한 개인 간에 무슨 문제가 돼갖고 유권 해석을 함대갖고 한두 명이 피해봤다는 거는 그것도 있을 수 없지만 이 선관이라는 건 국민의 심판을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당선과 낙선이 된다고 하면 그걸 제 맘대로 돌려갖고 낙선될 사람이 당선되고 당선돼야 될 사람이 낙선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죄를 짓는 그런 선관위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놔두면 앞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가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고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밝혀야지. 예? 밝혀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말고 합시다. 지난번까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고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집회 분위기와 이 패러다임이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아버님들이 한 80% 나오시고 어머니가 한 20%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는 또 어머니가들이 한 80% 나오고 아버님들이 한 20% 나왔는데 이게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상당한 조짐의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가가호와 부방대 이쪽에서 어떤 그 움직여주는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뭐 고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이제 이 내일 모레 처소인데 처소 지나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추석 다가오면 추석 때도 여러분들 쉬다가 추석 끝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끝을 보는 집회를 계속할 것이고 그러는 건 상상하지도 않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바뀌고 우리의 결과가 나오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김동훈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판결 받아서 문서를 보낸 거를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그거 다 끝났대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는 친소관계 있는 사람한테 침을 주고 있어. 침을. 김동훈이 건이 불송치 경찰에서 결정된 거는 김동훈이가 고발한 그 건 그것만 그렇게 된 거고 장대현 박사님이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조금만요. 예. 그래서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고발해서 불송치 결정 난 거는 경찰에서 끝나고 그 통보가 된 건데 그걸 또 다시 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은 딴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지방에 있으면서 예천인가 안동에 살면서 고발해놓고 같이 장기현 박사하고 손잡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해서 이쪽 서울에 아는 그 보수 안보단체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그쪽으로 옮겨 타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문자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템포를 맞추자고 하려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그쪽 사람들하고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육사 구국 총 동창회 구국 동지회 총국 육사 총 구국 동지회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거 끝났대 하고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은 걸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다 통보를 해요. 그래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전화 와 끝났다는 거. 그건 그 사람 것 끝났다. 김동훈이가 고발한 거. 불송치 결정되었다. 그냥 그 사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여기 올 병분이 없는 거야. 왜? 여기는 장재현 박사건이 남아있는데 그 양반도 우리하고 템포를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주변 사람들 다 그 얘기 해놓고 여기 올 명분이 없으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까지만 왔다 가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하는 그 집회에 그 양반은 마이크 잡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해요. 마이크 잡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 그런데 우리는 의심은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살아간 방식이고 자기가 추구한 목적이 거기까지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서 결정이 안 기각된다고 하면 우리는 고법에 다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검에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 있어. 우리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검찰총장이 다음 달 9월 17일, 18일경에 바뀐다는데 바뀌면 뭐 재수사 요청을 뭐 한다고 얘기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거 하던 그때 계속해야지 우리는. 한 말씀 하신다고요? 손 드신 분 어떤 말씀 하시려고? 아니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려워도 간다. 힘들어도 간다. 어차피 삼복도 다 지났고 이제 한 달 안에 선선한 바람 불면 데모하고 집회하기 아주 좋은 날씨, 좋은 날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마이크 잡고 한 말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 들고 나오시면 부정선거에 국한된 얘기, 서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딴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부분만 말씀하시려면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하세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네. 어디서 사신 어떤 단체에서 오셨어요? 부방대 양선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뒤로 좀. 제가 전번주에도 왔다 갔는데, 이 나라가 깨가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기행사관 구국동지의 일원이자, 부방대 일원입니다. 그냥 이 나라가 잘못돼가는 이 꼴을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나이가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오세진, 김지윤 이런 분들은 정의도 없는 검사입니까? 맞습니다. 각성하라. 공정과 상식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취임식에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잘못하면 탄핵당합니다. 우리한테 당할지도 모릅니다. 부정선거가 명백한 거는 여기 어느 분이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주에서 마지막 유세할 때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기획하는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일갈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뭐해? 여기 검사 두 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뭐야 김지인 오세진 이분들 이 사람들 이렇게 국민들이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 이리 나와가지고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 할 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와 민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저기 심재철 보니까 프랑카드 있는데 저 양반 국회 부의장입니다. 부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저 사람 국회의원에 당당히 당선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국회 부의장식이나 한 분이. 비겁합니다. 심재철 저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에 나올 때 각서를 쓰고 나왔답니다. 각서를 저 국힘당 후보들은 다 각서 쓰고 나왔답니다. 부정선거든 뭐든 눈 감고 선거가 끝났을 때는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 무효 소송을 안 하는 거로 정하고 각서를 쓰고 후보로 발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그것도 그만두게 만들어야 돼. 한동훈 그놈은 완전 자빨입니다. 그놈은 자신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화양연화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시절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선거 합패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자유와 민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염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저는 유세장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전투표를 격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전투표를 격리하는 순간에 저 미친놈 그랬어요. 한패드립니다. 부정선거가 사전선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안 될 그런 일을 갖다가 사전선거를 독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 부산에서 자기가 사전선거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해. 그래서 저는 그때 이번 22대 총선은 걸렸다. 또 부정선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창관인으로 부재자 투표 때 창관인 이틀,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당일 투표에서 창관인 3일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보니까 사전투표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다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정도까지인지. 그 사람들은 다 같은 한 패고 짜고 하는 것입니다. 짜고.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축구를 합니다. 축구.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주심, 부심 이 사람들은 전부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쪽 편만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공정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부정이 분명하게 개입이 됩니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부정선거가 지금 하루 이틀입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걸 왜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도 국민이지만은 저는 국힘당, 저는 국짐당이라 그럽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더 국짐당! 국힘당 이 사람들은 한패입니다. 협조자입니다. 부정선거 협조자입니다. 더불어공산당의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더욱이 한동훈 이번에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꼬라지 보십시오. 그게 당대표입니까? 보수당의 당대표입니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놈이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더불어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셨죠? 99%
90% 넘죠. 리짜이밍 이재명 이놈이 예상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그놈도 거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친구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이 밀어준 것이죠. 이재명이 김민석을 찍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저기 당입니까 저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맞습니까? 그래도 김지훈, 오세진 이 검사 두 분한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서 격려를 하고 이 화환 보십시오. 화환이 몇 개입니까?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 그래도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검사의 자존심 아닙니까? 검사 안 하면 뭐 할 거 없습니까? 택시 운전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요새 그 인건비 높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습니다. 저도 70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떠날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린 반드시 나라를 반듯하게 해놓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출마합니까? 뭐 뱃살짜리 오를 겁니까? 아무 욕심 없습니다. 그저 나라가 반듯하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복도 위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찬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이종찬은 개입니다. 개. 그렇죠. 개보다 못해요. 개는 어렸을 때 잘 키우면 그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저 친구는 전두환 대통령 그때 그 붙어가지고 그 알랑방구 끼고 그래가지고 원내 총무까지 하고 사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파에 있다가 또 좌파에 또 쓱 가가지고 김대중이 나오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뭐 안기부장 그 친구 안기부장이가 한 일이 뭡니까? 큐리트 명단 500명 보냈어요. 보수를 멸망시킨 사람입니다. 보수를. 그리고 휴민터 300명 정도 되는 3,000명인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휴민터를 명단을 다 보낸 것입니다. 거기 북쪽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 일꾼들을 모두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강복회장감이 되는 것입니까? 강복회장 뭐 아무나 합니까? 그 사람들 강복회가 지금 작용화돼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체가 답이에요. 맞습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그리고 지금 강복회 이런들 보면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 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저거 할아버지 아버지가 운동을 했지만 그 사람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대대로 강복회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건국일이 뭡니까? 건국일 1919년 3.1절이 그게 건국일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1945년 5월 10일 그 이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0일 건국을 한 것입니다. 8월 15일이 건국일입니다. 맞습니까? 저 미친놈이 미친 영감탱이가 같이 늙어가면서 저 왜 치매가 걸렸는지 저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지 아들 뭐 이철우 연세대학교 뭐 교수라 그러는데 그놈도 물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이철우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절친이라 그럽니다. 절친 아버지면 그러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절친 아들 친구니까 그래 막 때려도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런 미친놈이 있습니까? 아들 친구라 할지라도 대통령은 그 사람은 통치자입니다. 5천만을 이끌어가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무가리 해야 돼. 전부. 이거 저 광복회는요 그거 해체해야 됩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되고 해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10년 이상 된 부정선거를 완전히 불복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도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뭐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당하게 될 겁니다. 일제 36년간 고생하셨죠. 우리 여기 일제 36년 동안 고초를 겪은 분도 있겠지만은 일제 36년이 우리가 잘못해서 국민이 잘못해서 일제 36년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왕이라는 사람이 문의하고 그리고 간신배들이 일본에게 일본 제국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36년간 이런 일을 당하고 또다시 주권을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부정선거로 인하여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수고스럽지만은 조금 참 인내하시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뿌림없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네. 자, 여기 김지은 검사 제가 그러면 만세 하면 해주십시오. 자, 김지은 검사, 오세훈 검사, 두 분 부디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영웅이 되시기를,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야 돼. 다 정리해야 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거기 모자 쓰신 어르신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실래요? 나오세요. 가끔 서로 마이크도 좀 서로 이어서 받아주시고 해야 우리가 힘이 좀 덜 든다. 나오세요. 편하게 한 말씀. 편한 말씀하세요. 아우,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일단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자고 오면 안 하시고 국민만 보고 가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사정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서 이 얼마나 많은 몇 년 동안을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 국민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끔 하십니까? 맞습니다. 김지용 검사님, 오세진 검사님, 김호 지청장님,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통령감으로 나오라고 정말 우리가 좌파 정권에서 일하던 분을 우리가 정말 지지하고 끌어내서 대통령님이 된 겁니다. 오세진 검사님, 김지용 검사님, 김호지 청장님, 이 부정선거를 올바로 밝혀주십시오. 판결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혹이 많다고 국민들이 나서서 말을 하는데 왜 서버 압수수색조차 못해줍니까? 판결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잘못이 있는지 좀 가려보자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포렌식 수사 한번 해보자는데 그거를 협조 못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검사가 되셨을까 하십니까? 초심을 잃지 마시고 제대로 서버 압수수색까지만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모두 저기 나와 계신 우리 정말 시민들, 제가 그 검사님들 이름 호명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용 검사님 사랑합니다. 오세진 검사님 사랑합니다. 김호 지청장님 사랑합니다. 압수수색하면 사랑합니다. 너무 압수수색하면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다 서버 압수수색하잖아.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부정선거를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경찰한테 의뢰를 해서 경찰을 기대해 보니까 불송치 내리고 검찰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판사들은 쥐들 잣대로 부정선거 같은데 당락에 영향이 없어서 그냥 통치고 간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대만보다도 못하고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나라가 왔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생생하게 어제 같은 추억 같은 날로 여기까지 살아오셨는데 독일에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여러분들 연세에 월남전에 참전해서 카투샤에 봉급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육군 일병 병장 상병 봉급으로 다시 반납해서 다시 받고 그 차액으로 이 나라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세대가 여러분들이고 중동에 가서 열사의 나라 가서 웃게 이만큼의 일을 오늘 당신들이 일을 하고 언제 끝나든지 끝내고 쉬어라 하면 주국중 살동 그냥 다 일하고 들어가서 쉬고는 근면 성실함을 보여줬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실한 근로자들이라는 평으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참 광주 5.18 유공자는 한 달에 158만 원을 그냥 앉아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걔들은 10억씩 받고 핸드폰 요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다 할인받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좋다 이게야. 그러나 잘못된 나라 바로잡자고 뭐 돈 많은 나라니까 세금으로 그런 거 해주고도 남아서 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면 좋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서버 압수수색은 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면서 그런 그 사람들이 계속 천년만년 그런 거 받아 처먹을 수 있나?
나라가 망하는데? 어? 국가 전복 세력이 이 나라를 얼마 득세하고 있는데. 아키 안 내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나마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 밝히고 서버 압수수색하라고 하는 장재현 박사님의 심장을 찌르듯이 정확하게 거길 겨눠서 거길 파헤치라고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를 내려놨어요. 닫았어. 그러고서 10월 밑 8일 날인가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70년대 시골 살 때 세무서에서 술조사 나오면 누룩이라든가 술 담으는 사람들은 대문을 닫고 다 피신했어. 대문 닫고 누룩 있는 사람들은 누룩이 더, 술조사 나오면 누룩이 더 셌어. 세금이. 벌금이 셌어. 왜? 누룩으로는 세금, 밀주를 많이 담으니까. 담거지에 있는 밀주보다 누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게 벌금 물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 닫고 도망가. 왜? 걸리면 안 되니까. 집 없는 집에는 무단 침입을 못 하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구리니까 문 닫아놓는 거야. 어? 사람 없는 것처럼 문 닫아놓고 도망가 버려. 세무서 직원이 나오면, 밀주 단속 나오면, 옛날에 밀주 단속했어. 70년대.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쟤들이 구리지 않으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구리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거를 눈 감아주는 검사, 경찰, 판사, 대법관 다 똑같은 한 통속이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 까짓 거 죽으려고 하면 막 도둑 맞으려면 집에 개도 안 들린다고. 하여튼 이 나라는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나라. 잘못된 나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네. 제가 안경 어제 여기 며칠 전에 안경 놓고 가신 분 있으면 안경 찾아가세요. 어느 분이 오늘 안 나오신 분 중에 또 안경 놓고 갔을까봐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모구맘이 저쪽에 있길래 갖다 놓기가 뭐해서 갖다 놓아야 되나 말해야 되나 했더니 이춘희 실장이 모구맘을 저기다 갖다 왔네. 모구맘이 덩그러니 초상집 사주밥 대문 앞에 있듯이 저렇게 있으니 이제 오쳐가면 좋겠다는 환장하겠다. 여기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초장나면 대문 앞에다가 사주밥 해놓고 신발 고무신 나가는, 집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고무신 놔두고, 그 밥은 닭이나 개도 안 먹더라고. 다 아나봐. 뭔 밥인지. 왜 갑자기 사주밥이 생각나는데, 나 나이도 어린데, 내가 어린데 그 사주밥을 알 리가 없는데 사주밥이라고 하려면 초상라면 대문 앞에다가 밥에서 신발 하나 거꾸로 놓고, 그게 사주밥이에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야, 어려서. 기억나요? 난 어릴 때 시골서 커갖고 그런 거 많이 봤어.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몇 분 되지 않지만 지금 지금 보니까 한 50분 정도, 50명 정도 오셨네요.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50명에서 70명, 80명 뭐 이런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깃발을 앞세우고 시가인질 한번 하자고요. 날도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며칠 전 오고 날씨가 선선함이 달라. 그리고 해가 짧아졌어. 해가 한 열흘 전에, 한 달 전에 하고 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역시 계절은 바뀌고 있구나. 또 내일 모레쯤에 뭐 태풍 온다네. 뭐 태풍 송인가 뭔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우리나라 태풍인가 봐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인 것 같아요. 북한 아니면 우리나라 것 같은데. 네? 예. 우리 장 박사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고마워서 자꾸 짧은 뉴스, 스파트 뉴스를 자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좀 이따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김병현 백서스라고 기자인지 사장님이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난, 제가 유튜브 봤는데 저랑 인터뷰한다고 지금 막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안문환 이분이 시인인지 애국 시민인데 저보고 마이크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외치는
피해 소리라고 들어보고 꼭 한번 읽어주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문환이라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광화문화 광화문화. 어쩔 것이냐 봄이 간다 슬프게 아니요 나라 떠내려가는데 구할 영웅 천지에 하나 없네. 감옥에 앉아있나 이민 갔나 해외여행 도망갔나 돈 벌기에 미쳤나 만백성 아우성 천지 진동 소리 안 들리나 구름 낀 하늘마저 미혹해지네. 눈덩이 같이 커지는 나랏빛 손자들만 죽어나란 법 있나 입 없다고 말도 없나 광화문화 광화문화 말 좀 해보렴. 분통치고 열받아 숨 끊기면 그만일까. 8번 과거낙방 인내심도 알만하건만 거룩한 나라 봉사는 단 한 번뿐일세. 내공 쌓고 연필심만 깎다가 버스 다 지나가네. 세종의 지혜 충무공의 용맹이 개발적선 함께 하소서. 연분홍 치마가 휘날리면 뭐하나 태극기가 펄럭여야지. 부정의심 선거 탄식 방방곡곡 흘러나오고 연방제 붉은 깃발 어른거리는데 코앞에 탄핵 소리 요령 흔들어도 부처같은 나라님 무슨 뜻깊은 있으신가. 리박사여 박통이여 마지막 피눈물 채찍 북소리 찢어지게 치소서. 가자 가보자 G2의 나라로 희망이 눈앞에 있다. 새별같이 빛나게 살자. 다시는 울지 말자. 죽기 살기로 급세게 나가자. 광화문화 광화문화. 어떤 분 글 잘 쓰셨습니까? 저보고 꼭 읽어주라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계속 이 문자 오는데 과천 경찰서가 완전히 선관위 대변인이라고. 저희들 이거 이기고 나면 과천 경찰서장 거기 있는 사람들 아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벌 받을 것 같아요. 응? 하늘이 벌 하늘에 벌 받을 날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하여튼 근데 본인들이 하늘에 벌 받는 줄 알면서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검은 세력,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은 세력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노태학이가 일단 선관위 총책임자니까 노태학을 포함한 김용빈 이제 그 장관급이니까 전 공무원 3,200명. 그 다음에 부정선거 관련 아까 대법관이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년 전부터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대법관이 엄청난 같은 대법관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실제적으로 그 대법관 10명. 그 다음에 가짜 국회의원, 4년 전 가짜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가짜 국회의원 한 몇백 명. 거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종북 세력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가르떼리라고 하는 경찰부터 경찰, 검찰, 판사, 언론 어마어마한 세력이 딱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과천 경찰 여기. 그래서 저 혼자 싸우는데 웃으면서 해야지. 이거 와. 저도 이제 육사 나와가지고 공직에서 지금 평범한 시민 아니에요. 시민이 싸우니 웃으면서 해야지. 근데 하여튼 저한테 하늘이 하여튼 도와준 거는 선관위가 이제 수학에 대수의 법칙을 딱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싸움이 이제 학문으로 갔고 학문에서 이제 한 달, 2달 싸움하다가는 이제 서버 압수수색으로 가자. 전부 다 이제 뭐 박사 교수님들이 이제 이거 이제 학문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이제 언론도 곧 나올 거거든요. 내일 또 아마 기자 아마 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니까 수학으로 좀 수학 싸움하다가는 이제 안 되면 이제 서버 압수수색 가면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김우지청장이 딱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군대식으로 디데이 날짜만 언제 갈까 하다가 추석 지나면서 며칠 안에 그냥 번개불 콩콩 먹듯이 그냥 지청장이 서버 압수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번개불 콩콩 먹듯이 확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아직까지 한 추석 끝나려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천천히 오셨다가 가시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저는 원래 하루에 12,000보 걷는데 여기 좀 덜 걸었어. 한 10,000보 걸었는데 오늘 좀 더 걷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국기하고 서브 합수하는 거 아침, 점심. 무조건 오후 3시에는 애국가가 울리다, 애국가. 예, 무조건 여기서 애국가가 울리면 여기 저 검찰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잘 될 거로 믿고. 잠깐만요. 잠깐만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자. 네, 우리가 시가 행진하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정선거와 선거 규명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부터 시가 행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부터 그 은가비가 음료 봉사를 하던 분들인데 안 나오시려고 그런 건지 오늘 뭔 일이 있어서 안 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목이 마르거나 물이 필요하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살짝 갖다 드셔야 돼요. 가서 드시고 오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시아버지한테 들이듯이 며느리가 물 드릴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이 갖다 잡숴야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마리고 덥고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드시고,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러나 서빙을 하는 분들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모금함 얘기 하지 말라고 저기 그랬었는데, 그때 모금함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모금함 얘기를 가끔 하는데, 모금함을 놓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요하진 않지만 마음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고 싶은 분들은, 장재현 박사님을 돕고 싶은 분들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러분들 굉장히 늘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천복자님, 인천 송도에 계신 천복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좀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모금함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여기 섰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장재현 박사님이나 우리 단장님께 들은 말씀은 아니고, 제가 지금 과천에서부터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제쯤에 과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만큼씩 오셨었어요. 우리 그 군대가. 여기 지금 저희들이 다 저 나라 구하러 나온 군인 아닙니까? 요만큼씩 나오셨었는데, 이분들이 우리 장재현 박사님이 참 위험한 이 경계에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재현 박사님은 경호원이 없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시기는 참 위험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경호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 김중배 그 가수 단장님께서 아마 내가 이분을 경호를 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동참을 하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을 혼자 했고, 그 다음에 또 태극기 들고 계신 분과 또 저분 한 이름을 지금 기억을 제가 잘 못하는데, 네 분이 과천에서는 잘 데가 없어갖고 사우나 방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 하루에 3끼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에 3끼 밥을 먹으려면은 모금함에 돈이 있어야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밥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집에 계시면은 와이프도 다 계시고 가족도 있고 고생 안 하세요. 그런데 나라 구하려고 밖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도 한 가정에 남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남편이 저러고 돌아다니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밥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뭐 돈을 달라고 그래서 용돈을 쓰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뭐 광화문처럼 뭐 몇 달에 한 번 가면은 헌금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모금함에 돈 넣을 수는 없겠지요. 다 생활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지 마시고 1불도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분들한테 내가 오늘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그러면 오늘 날이 더운데 삼계탕 한 그릇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만 모금함에 모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기에서 누가 막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과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보니까 참 힘들게 사세요.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미라스 같은 것도 사서 뭐 널어놓으면 누가 도둑질해가고 훔쳐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라 구하려고 경호하시고 경호원 없고 목숨 다 길거리 다 내놓고 저희들은 말로만 목숨 내놨다 뭐었다 하지 집에 갔다 왔다 호강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잠 자자고 잘하고 있어요. 말로는 저도 여기 나와서 목숨 내놨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정말 여기 계신 이리 장대현 목사 이분 네 분은 목숨을 내놓으신 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사람이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이 왔다가 또 안 왔다가 민물 썰물인데 지금 나오신 분들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큰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농사질 때 보니까 그 곡식을 갖다 이렇게 채로 받치면은 그 껍데기는 빨리빨리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져서 안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아마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이시고 아마 곡식이로 말하면은 연글은 알곡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뭐 거기 그거 다 끝났대더라. 그래도 아니야 내가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정말 나라를 구하려고 나오신 군인이에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나와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3일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괜히 저는 상처를 여기저기 그냥 저 혼자 스스로 받았어요.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3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10명 목을 하고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10명 목을 하면 20명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조금 나오셨나요?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들이 한 사람의 10목씩만 하면은 우리는 나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여기에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이 5,000명이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이 국민들을 저희들이 지금도 부정선거가 어디 있다고 그러고 다녀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 구해야 돼요. 그러시려면은 조금씩이라도 그저 하루에 1,000원, 2,000원, 5,000원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피 요즘에 싼 건 1,000원짜리도 있어요. 커피 한 잔 누가 그냥 사주나요? 저희들 성이지. 다들 제가 부족한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합쳐서 나라 한번 구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천봉자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니까 공감대가 있고 너무 리얼하게 녹음한 얘기가 좀 치사해지네. 우리 집사람 나보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 응원해주고 그래. 맨날 집에 나올 때, 딴 때는 평상시에 밤무대 가거나 행사장에 돈 벌러 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꿀먹은 덩어리 쳐다보더니 여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힘내고 열심히 하라고 화이팅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큰일 한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아침에 8시에 나오는데 딴 때는 밥 안 차려주는데 오늘 밥도 차려주더라고. 먹고 가라고. 가지고 집에서 나와갖고 장 박사님 모시라 집 앞에 가서 모시고 여기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인들이
어부인들이 다 칭찬하고 응원하는 분들이에요. 초창기 때는 미쳤다고 했지, 미쳤다고. 근데 지금은 적응이 돼갖고 훌륭한 일 하는 줄 알고 있고, 집에서 유튜브 앉아서 보면 내 남편이 큰일 하는구나. 좋은 결과 있을지 모르지만.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깊이 나가면 우리가 쪽팔려. 여기서 하지만. 네, 이춘희 우리 실장께서, 우리가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호랑이 이빨, 저 이춘희 실장, 장 박사님 이렇게 4명이서 딴 사람들 배터리 아웃됐나 봐. 소리 아웃됐나. 충전이 안 돼서 너무 충전 안 했지. 이제 당긴다. 끝났어요. 충전 안 됐어. 준비가 방에 한번 충전 안 돼. 넘어진 집에 쉬어간다고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4명이 있는데 3명이 떨어져 나갔어. 3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7명일 때는 아주 좁아서 자다 보면 뒤꿈치가 맨날 내 입으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뒤꿈치 들어올 일도 없고 4명 있습니다. 4명이 지금 있는데 끝없이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계속. 네, 조금 휴식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저 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주에서 어제 열차를 타고 밤에 왔습니다. 와서 여기 현장을 밤에 돌아보니까 마이크 나오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 현장에 길을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막차를 타고 와서 여기 현장을 돌았습니다. 돌고 이제 숙소에 가서 눕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안양 대첩 전황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까지 산반기 전투는 과천에서 안양까지 진격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월 15일 국민혁명일을 통해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인해 전술과 국민 선무 전술도 각 언론과 방송사들이 방해가 있었으나 전투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금요 대첩에서 피하 진지 재편성 및 구축을 통해 공수 전술 전략의 준비를 끝냈으며 토 일요일의 휴전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광화문과 용산에서의 측면 공격을 통해 감행하여 심리적 위축으로 주말을 통해 적들은 충분한 휴식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은 후반전 9주차 월요 대첩으로 피하간 심리전이 예상됩니다. 도심 속 전투로 선무 공작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봅니다만 장재원 박사의 대수위 법칙 미사일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아군과 우파들에게 화이팅이 예상되며 방어하는 적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5년여 동안 내공을 가진 무지막지한 배후 집단의 비호가 예상되어 그들을 의식한 적들은 일단은 버틸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시 시가전의 특성을 살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하며 시민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 세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 파트는 용산의 의중까지도 모든 첩보를 동원하여 고급 정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도 병행하되 대수위 법칙 미사일이 성능으로 보아 적 진치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들은 최대한 위기를 넘기려는 전술이 예상되며 우리 강력한 공격에는 진내 사격을 통해 타겟을 흐리려는 무모한 전술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격을 취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투표권을 행사한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 고지점령의 낙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안양 대첩의 승전이 빨라진다면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폭발성으로 보아
선관위 패배로 인한 전후 수습 방안으로 국회 해산과 재선거 등 정무적 프로세스를 가동하는데 국가적 역량이 집약될 수 있도록 대수위 법칙 사령관 장재원 박사께서는 국가 재건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9주차 전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실장 이춘희, 박수 좀 쳐주세요. 마이크 나오면 한 번 더. 여기서 오늘의 퀴즈, 오늘의 즉석 퀴즈입니다. 여기서 나왔죠. 진내 사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진내 사격. 적들은 5년 동안 아주 무지막지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협박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표현상이 이제 아군과 적군으로 나눴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진내 사격도 예상됩니다. 이 진내 사격에 있어서 진내 사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손 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원한 음료 한 잔 갖다 드리겠습니다. 모르죠? 좋습니다. 진내 사격은 군사용어로 적군들한테 무지하게 밀려서 우리 아군이 다 초토화가 되게 될 때 멀리 있는 항공부대나 포병부대에 지금 현재 우리 부대가 초토화 위기가 돼 있으니 100% 멸망하게 돼 있으니 여기다 그냥 우리 포를 우리한테 다 쏴라. 그냥 다 쏴라. 그래서 사는 사람을 살더라도 적들한테 100%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면 적도 죽이고 공격하는 적들은 100% 죽일 수 있고 우리는 일부라도 살아남는다. 이래서 진내 사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쓰는 적인데 쟤들이 그야말로 선거법대로 한다면 수백 명이 총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고자 소수의 희생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진내 사격으로 제가 표현한 거죠. 예, 소수의 희생자를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쪽에서 안경을 주었어요. 근데 혹시 안경을 놓고 가신 분 있으면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안경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못 찾아가시면 내일 또 오십시오. 뭐 내일 또 제가 갖고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시 20분인데 거리 행진을 해야 되겠네. (4시 20분인데) 거리 행진 해야지. 거리 행진 하죠. 거리 행진 하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네, 행진. 21분이구나. 네. 8분 뒤에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셔서 혹시 또 그냥 마이크가 꺼졌지만 뭐 말씀하실 분 한 분만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앞에 절대 낮지는 않는데 앞에 나오니까 많이 떨리고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막 정신이 없고 좀 그래요. 근데 천여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도 없으니까 시간이 좀 좋은데 예, 시청까지 하지 마. 여기 요리 들어오시죠. 아니 여기 두 바퀴 돌까? 이렇게만 돌아서 여기 골목 요리. 예. 오늘은 시가 행진을 하는데 시청으로 안 가고 검찰청 법원으로 돌아서 여기로 오겠습니다. 여기로 시가 이렇게 여기 조그만 부록 법원하고 검찰청만 돌아서 여기로 오겠습니다. 여기 요 중간에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예, 일어나셔서 어렵지만 검찰청 법원 요 조그만 부록으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충전 좀 해야 돼. 자, 어르신들 힘드시지만 이쪽으로 돌아서 이리 올 테니까 같이 오시죠. 네, 더 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고 이게 뱅뱅 돌았다. 아이씨 참.
2024년 8월 19일 저쪽 뒤에서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앞 전 대표님 우리 집회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저 뒤에서 예, 잠시 후 뒤에서 거리 행진을 말씀을 하시면 이 소리가 크게 들려서 저 제일 뒤에서 저분들을 검찰청 모시면서 안양지청과 뒤에서 모시면 어떡해요? 안양 지원을 그러면서 중심으로 해서 뱅뱅 한 2바퀴 정도 아니 저 뒤에서 거리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리 행진은 녹화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계속 켜놓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은 한 5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개소문님 감사합니다. 네, 스텝님 감사합니다. 김윤정님 감사합니다. 박근식님 감사합니다. 김태봉님 감사합니다. 임재선님 감사합니다. 정님 감사합니다. 홍종광님 감사합니다. 이영숙님 감사합니다. 김현선님 감사합니다. 임재선님 감사합니다. 김태봉님 감사합니다. 배배님 감사합니다. 엄한섭님 감사합니다. 김찬진님 감사합니다. 코모도님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거리 행진 다녀오겠습니다.